안녕하세요. 권윤광TV의 권윤광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아, 12월 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만 지나면 또 주말이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날씨가 아주 차져서, 그래서 활동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계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이 아주 추웠어요. 서울이 7도라고 그러는데요. 7도가 좀 넘었어요. 내일은 9도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레부터는 좀 풀리는 것 같은데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날씨는 차가운데 나라 사정은 시끄럽답니다. 그래도 화물연대가 많이 복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복귀해야죠. 지금 먹기 살기 어려워서 지금 투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노동자라고 하게 되면 대우 처우하고 이제 봉급이 얼만큼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습니다. 예, 노동계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 조사한 거 보면요, 근로자들이 먹고 살면 하다는 거예요. 화물연대에 있는 사람이 증언하는데 뭐 한 달에 한 400만 원, 500만 원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은 뭐 먹고 살고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이제 그 정도면 중산층 정도는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치적 정치적 이념적 하는 것은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그리고 때려 모여서 숫자 노름으로다가 정부를 흔들고 정부를 갖다 곤란하게 하게 하고 그다음에 여당 흔들기 이런 거 해서는 이제 안 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하는 일을 우리 국민들은 다 지켜봤잖아요. 배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투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에 옛날에 일본이 그렇게 노동계에서 파업하고 뭐 집회 시위 굉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또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요. 그건 잘한 겁니다. 사실상 대통령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잘 지키고 또 법을 잘 지키도록 나라를 관리하는 겁니다. 어떤 특권층 또는 무슨 권력에 있는 사람들한테 거기 봐주기를 한다든지 또 덮어간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그 나라는 후진국이고 망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이 아닌데 대통령에 당선된 거는 국민들 대다수가 법은 잘 지키겠지 이렇게 해서 대통령을 선출한 거 아닙니까? 예. 오랜 동안 정치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 후보를 못 갔잖아요. 여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강력한 법을 잘 지키는 대통령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대표를 지금 현재 이렇게 질질 끌고 조사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문통도 해수부 공무원 월북자로 몰아가지고 죽게 만든 거 그것도 문통이 자기가 최고 책임지라고 하고 자기가 말했다고 하니까 일단 법대로 따라서 법의 정당한 법률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가 끝나야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특권층으로 있던 뭐 어? 조국이라든지 뭐 추미애 전 장관이라든지 뭐 이 청와대에 있던 그런 사람들 모두 다 문제가 있다고 의혹이 나오는 것은 법대로 잘 처리를 해서 그래서 법이 살아있고 법치가 살아있고 또 모든 국민이 법 안에 평등하게 되는 그것이 민주국가고 그것이 선진국입니다. 화물연대라든가 또는 지하철 서울 지하철 문제라든지 앞으로 철도 노조가 또 뭐 집회를 또 한다고 그러는데 파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거는 이제 고쳐져야 됩니다. 그저 숫자 많아가지고 국민들을 갖다가 볼모로 삼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정부가 눈치 보고 그냥 잘 타협해서 그냥 그럭저럭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 가면 한국은 영원히 그 민주노총에 휘둘려가지고 나라 꼴이 안 됩니다. 나라의 운명을 다 걸고 아주 그렇게 불법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막아야 됩니다. 땡크라도 내서 막아야 돼요. 뭐 일부에서는 지금 현재 군대 계엄령을 풀어서라도 완전히 그걸 제압해라.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민노총 이렇게 파업하고 뭐해서 국민 전체 경제에 큰 손실을 미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것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더라고요. 또 주장이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잘하고 계십니다. 원희룡 장관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법 집행해서 특권층이 없게끔 모든 국민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한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금요일 저녁 방송은요. 지금 현재 뭐 세세계 보도가 안 됩니다만 남북이 막후 지금 접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원 1차장이 첫 고위급 회담으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김정은이 일단 이 이북에 있는 이 독재 정권도요. 이제 좀 이북 국민들을 위해서 바꿔줘야 됩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김일성이가 죽고 또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가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남은 게 뭡니까? 혼자 김정은이 그 체제에 있는 일당들만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행복한 겁니까?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체제도 이제 바꿔줘서 그래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어떤지 그 이북이 모든 국민들이 편안하고 평화롭게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남부 막후 접촉에 대해서 아주 정말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돼서 거기에 대한 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지난 10월 윤석열 정부의 막후 접촉을 제안해와 남북 당국 관계자가 제3국에서 최소 2차례 이상 만남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아주 좋은 일이에요. 아주 좋은 일이요. 북한에서 접촉을 제안해 왔다는 거야. 북한에서요. 북한 잘했어요.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주간조선이 복수의 대북 고위 소식통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주 홍콩 북한 총영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이후 남북 간 2차례 물밑 접촉이 이루어졌다.
우리 측에서는 1차 접촉 때는 국가정보원 국장급이, 2차 접촉에는 해외 대북 담당인 권춘택 1차장 차관급입니다. 1차장이 직접 대화에 나섰다. 좀 그 국장급이 만났다가 그 차관급 국정원 1차장이 만난 것은 조금 진전이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서 아주 귀치가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담대한 구상은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할 경우 식량, 인프라 지원 등 경제 협력과 함께 미북 관계 정상화와 재래식 무력 감축 논의를 비롯한 정치, 군사적 상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제안한 비핵화 로드맵이다. 무엇보다 북한이 접촉을 제안해 온 시기가 도발이 잇따르던 지난 10월이라는 점에서 회담을 제안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9월 25일 동해상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총 18차례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의 홍콩 총영사관이 우리 대북 전략기관에 접촉 제의를 해온 정확한 날짜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한미 확장 억제 연합훈련에 맞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를 감행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미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 공유 지지 여론이 고조되던 9월 말 혹은 10월 초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초 북측의 접촉 제의를 받은 윤 정부는 국가정보원 국장급 인사를 파견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조치했다. 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주 잘하고 있어요. 그냥 수출도 말이죠. 그냥 뭐 40조 원씩이나 하게끔 계약을 하고 외교도 지금 잘 끌어나가고 있고 말이죠. 국내 정치상해지면 이제 민주당의 떼거지 그냥 그 169명 되는 의원들 숫자로다가 법안을 그냥 일방적으로 독선해서 독단으로 통과하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죠. 지금 그 외에는 아주 윤석열 정부가 잘 풀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이 잘 살아야죠. 당시 국정원 국장급 인사가 접촉한 북측 인사가 홍콩 총영사뿐이었는지 평양에서 파견된 대남 전략 분야의 같은 레벨 카운터 파트도 동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북한의 홍콩 총영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일가로 알려져 있다. 상당히 젊은 나이임에도 비교적 고위직인 총영사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제의를 해가지고 남북이 같이 만나서 논의한다. 근데 홍콩 총영사는 고위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주 홍콩 북한 총영사 통해 제안. 10월 남북 마쿠 접촉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장급 인사 간 접촉이 끝나자 윤 정부는 권 차장을 파견해 동남아 지역에서 북측과 2차 접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접촉이나 대화도 국제 외교 관례를 따른다고 본다면 2차 접촉에 국장급이 아닌 차관급 인사가 파견됐다는 것은 북한과의 첫 번째 만남이 어느 정도 우호적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에서도 당, 정, 군 한 곳에서 대남 전략을 맡고 있는 비슷한 레벨의 인사가 2차 접촉의 카운트 파트너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급수를 높여서 만난 거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남북 차관급 마쿠 접촉은 지난 10월 말까지 이루어진 것이 확실하고 그 이후인 11월 초순까지도 접촉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북한 측 당국자와 만났던 차관급 인사가 10월 말에 예정되어 있던 소속 기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다시 출국했다는 데서 간접적으로 확인됐다. 마쿠 남북 마쿠 접촉 이후 우리 정부 일각에서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대비해 담대한 구상을 구체화시키는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에서도 비밀스러운 물밑 접촉이 있었던 과거 사례에 비춰 보면 이번에 남북 마쿠 접촉도 통상적인 것으로 치부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 핵 위협을 통해 한반도 긴장 수위를 극도로 끌어올린 상황에서 돌연 남북 접촉을 제의해온 배경과 속내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지난 11월 18일 한미일 3국의 확장 억제 공조 강화에 반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만 25번이나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고 윤 정부를 향해 거친 언사를 이어왔다. 정부 관계자들은 남북 마쿠 접촉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주간 조선과의 통화에서 북한의 제안 자체가 없었다며 완전히 잘못된 소문이라고 반박했다. 국정원 관계자 역시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에 만남의 당사자를 권춘택 1차장으로 특정한 것에 대한 확인인지 남북 간 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확인인지 묻자 남북 간 대화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답이었다고 말했다.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실장은 주간조선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만난 일이 없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요. 이게 북한하고 회담할 때는 북한에선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이북에 있는 국민들, 이북에 있는 백성들이 이 이북 지도부에서 이렇게 남북에 하는 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완전히 국민들이 또 들뜬 기분으로 상당히 그 나라가 안정되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국민들에게는 이북 체제를 그대로 유지되는 걸로 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북의 보도는 항상 이중적 보도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북이 만나는 일도 이북에서는 공개하는 것을 아마 꺼려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한도 외교상 그거에 공조를 하고 그거에 발맞추어서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하튼 지금 이 상황은 북한이 이렇게 만나기로 했다고 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이북에서도 어떻게 그 도운다는 얘기냐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북에서 계속 핵을 갖다가 개발하고 핵을 가지고 무기화한다면 결국 남한도 핵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자유우방 미군의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세계 각국이 한국을 막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엔에서 이북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해서 그것을 막아주질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또다시 6.25 같이 이렇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핵을 만드는 데 대해서 이렇게 강력히 반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핵우산, 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북에서도 그런 걸 아마 계산할 겁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은 남한에서도 핵을 만들지 않냐 또는 핵을 비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북에서는 더 이상 이제 그렇게 전쟁 노름에 가지 말고 이북에서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아주 행복한 나라, 발전되는 나라가 되도록 이북 김정은 체제는 이제 정치 스타일을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한국이 이북을 어떤 그 군의 힘이라든가 정책 힘으로 이북을 통일을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통일을 하게 되면 남북이 서로 원만한 가운데서 이렇게 하지요. 그리고 아무리 지금 현재 한국의 좌파들이 있다 하더라도 종북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북한이 생각하는 대로 한국이 그렇게 공산화 사회주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이가 해봤잖아요. 옛날에 김대중이도 해봤잖아요. 노무현도 해봤잖아요. 그렇게 대한민국이 공산국으로 그렇게 사회주가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애국 우리 국민들이 목숨 걸고 아마 나설 겁니다. 뭐 저부터도 나서야죠. 뭐 내가 죽고 살고 그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자유민주화 체제에서 이 나라가 계속 발전하게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는 보장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좌파들이 이북을 바라보고 이북의 눈치를 보고 이북을 동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자유민주를 사회주의로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절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문통정부로 끝났어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정치 스타일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남한이 자유민주화 속과 시장 원리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 발전이 돼서 그래서 이북에도 많이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나라 그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지금 하는 형태는요. 민주당은 완전히 나라를 후퇴시키는 그런 정도의 스타일이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법적으로 나와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서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나야 됩니다. 지금 덮고 이거를 숨기고 끌고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묻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정의는 진실은 사실대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방송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물밑 접촉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된 보도를 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이 금요일 이제 저녁입니다. 오늘 저녁이 지나고 내일부터 또 이제 주말 토요일 일요일이 돌아옵니다. 날씨는 쌀쌀하지만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이 나라 경제 발전과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를 탄탄한 경제 대국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시고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후손이 아주 잘 사는 나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금 화물연대 그 파업도 이제 중지하고 먹고 사는 데에 치중하고 정치적이든가 이념적으로 나서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아주 강력한 법 테두리 위해서 더 이상 봐주기 없이 아주 원리 원칙에서 그렇게 강한 법 집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